오늘 우리가 이중 언어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정의를 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먼저 가신 그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영어는 이중 언어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먼저 이중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 바이링골이라고 하는데 바이링골은 이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이 뭐냐면 두 개의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중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그 과정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그 바이링골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바로 노출이 되면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compound bilingual이라는 용어를 써요. 복합적 이중 언어 사용자. 또 보통의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이주나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언어를 배우는 경우, 그때는 등위 이중 언어 사용자라는 영어를 써서 coordinate bilingual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중 언어와 관련해서 좀 알아둬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이중 언어다 그러면 두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둘 다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보다는 어떤 하나의 언어가 더 우세하고 또 더 선호해서 그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언어를 거의 균등하게 하는 사람을 균형적인 이중 언어 사용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불균형적인 이중 언어 사용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불균형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언어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 어떤 언어를 선호하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더 잘하니까, 어떤 언어가 더 편하니까, 아니면 어떤 그 뉘앙스상 어떤 얘기를 할 때는 A라는 언어가 더 맞으니까 이런 여러 등등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선호를 할 수가 있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중 언어 교육과 관련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 국민들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게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라든지 국제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 국가의 언어를 하나를 더 얹혀서 한국어 플러스 그 언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가산적인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additive bilingualism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산적인 이중 언어 사용이 되는 거고 반대로 좀 힘이 없는 그래서 그 언어의 어떤 소중함보다는 좀 부끄러운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유형의 이중 언어 경우에는 subtractive 이중 언어 사용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실 다문화라는 용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한국 언어와 문화가 아닌 다른 언어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언어 원래 모국어나 모문화를 한국어와 더불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아까 이제 전남 그 교육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가치를 높이고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언어 문화적인 배경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라든지 시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또 지역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광주 영어 방송이 처음에는 영어 방송으로 2009년에 출발을 해서 이제 2023년 오늘에 와서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이중 언어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009년에 우리가 영어 방송으로 시작한 것은 그때 당시에 한국이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굉장히 강조할 때였어요. 그래서 외국인 그러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했고 한국인들도 영어를 이게 방송을 통해서 뭔가 영어를 자꾸 배워야지 이런 교육적인 데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 어떤 구성 분포도나 이런 것도 이제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한국의 어떤 위상도
국제적으로 좀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중 언어 방송 또는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제가 영어 교육 또는 이중 언어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방송과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서로 그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방송이 우선 학교 교실에서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은 이게 교육 과정이라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주제도 정해져야 되고 심지어는 단어 개수도 정해서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방송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청취자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것 방송도 뭐 초급자를 위한 방송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교육 방송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교육을 어떤 목적 중에 하나로는 하지만 교육 전용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넘나들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주제와 또 다양한 어떤 그 내용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authenticity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하다 보면 교과서를 이제 교과서 그 저자들이 쓰는데 그 아무래도 이게 교과서를 쓸 때는 학습자를 이제 그 대상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꾸며서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원래는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어 개수가 정형에다 있다 보니까 이게 끊어서 좀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수업 시간에 그 배우는 그런 제한적인 거가 아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거를 살리는 것이 방송이 이중 언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청취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방송에서 영어는 뭐 차치하고 일단 소위 말하는 소외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소수 민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언어를 방송에서 다룬다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자긍심 또 자기 문화를 높이 할 수 있는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문화 교육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중 언어 교육의 방법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실 수업에서는 접할 수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 입력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그거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양한 문화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문화 교육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현지의 뉴스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일상 대화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자나 또는 청취자들이 그 해당 언어를 실제 그 습득도 할 수 있고 또 사용 능력도 강화하고 또 특히 이제 그 언어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학습자나 청취자들한테는 자신감이나 또는 자긍심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방송이라는 어떤 기술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학습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주제도 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폭넓은 주제를 다룸으로 해서 어떤 언어 능력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